수학 학년별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1학년 강의가 이제 올해 처음 개설이 됐고요. 작년에 작년이 아니죠. 올해 이제 1월 달에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강의를 개설을 했는데 3학년, 4학년은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서 크게 뭐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된 것 같고요. 근데 2학년은 저한테 오는 이제 1, 2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책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2학년 학생들이 이제 과정을 조금 어려워한다 이런 피드백들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이제 다시 이제 준비를 해서 오픈하는 이 과정은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수학을 잘한다 이렇지 않은 아이들도 편안하게 따라오면서 수학 실력을 올려가서 나중에 이제 고학년이 되면 충분히 수학을 잘할 수 있도록 밑에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준비를 했고요. 2학년 과정 자체도 책도 약간 제가 이제 조금 주석을 많이 달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책의 난이도를 약간 낮췄고 그다음에 강의도 이제 2배로 더 늘리면서 2학년 과정도 좀 더 학생들이 좀 편안하게 이제 그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 내용을 약간 수정을 받습니다. 정규 과정은 크게 3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정규 과정은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에 1년 과정을 마무리를 하는 이런 전체적인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이 문제 해결의 길잡이라는 책이 이제 그 전에 이제 윗학년의 교과 사고력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사고력 개념을 담당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단계수라고 해서 팩토 이제 그 출판사에서 나온 그 이 팩토에서 교재를 만든 이제 이 그 지필진들이 만든 교과 속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냥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단원별로 계산을 하는 수학. 그래서 단계수라고 하는 수학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요거는 사실 1학년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연산 1학년 1학기 때는 받아올림이 없는 한 자릿수 덧셈,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때는 받아올림이 있는 한 자릿수 덧셈 뺄셈을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연산부터 시작해서 도형 파트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연습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사실 큰 이제 선생님이 뭐 특별하게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설명해 주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강의를 들으면서 제 목소리를 익히고 그 다음에 미리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들으면서 채점을 하면서 계산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네 이런 것들을 익힐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된 내용이 문제 해결의 길잡이. 자, 새 책을 선생님이 이제 제가 이제 따로 만들려고 했는데 기존에 이제 여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제 먼저 문제를 읽는 연습이 조금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문장제 문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읽고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것인지를 조금 더 연습할 수 있는, 조금 더 편안한 교재로 연습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길잡이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 교재를 한 번 강의에 총 한 4장 을 이제 강의를 해요. 4페이지, 4장이 아니라 4페이지를 한 번 강의에 이제 정량적으로 이제 양을 딱 정해놓고 강의를 하고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한 20분 내외, 그러니까 15분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25분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20분 내외의 강의를 한 주당 2강씩, 그러니까 총 한 주에 8페이지를 강의를 하는 거죠. 8페이지를 공부를 하고, 그래서 총 48강. 그래서 이전에는 교과 사고력이 24강으로 구성이 돼서 한 주에 한 강만 들으면 됐었는데 요거는 조금 더 내용을 좀 더 잘게 자르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많이 해주고 이런 형태로 해서 문제를 어떻게 읽고 그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교과서에 어떤 나오는 기본 개념
덧셈은 왜 나오고 덧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팩토 타임인데요. 팩토 타임은 기초 창의 사고력 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창의 사고력 수학, 팩토, 뭐 1031, 필즈, 뭐 이런 이제 그 창의 사고력 수학 교재를 하기 위한 전 단계. 그다음에 그래서 창의 사고력 교재가 어떤 문제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 이외에 문제 유형을 익히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연습해 나가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정규 과정으로 이제 정규 학습 과정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 세 개의 과정은 아주 누구라도 편안하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이 정도 세 개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해서 정규 과정으로 포함을 시켰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좀 일반적인 아이다. 뭐 특별히 수학을 잘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정규 과정을 제대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월 달에 강의를 들으려고 했는데 아이가 말을 잘 못하고 글을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7월 달에 시작을 해서 하반기에 1년 과정을 마무리를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규 과정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제 2학년이 됐을 때 2학년 1월부터 6월까지 2학년 과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벌써 이제 7월부터는 3학년 과정을 할 수 있는데 요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3학년 과정을 하지 마시고 2학년 과정을 한 번 더 듣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특강에 이제 2학년 과정에 가면은 이제 뭐 이제 다른 이제 그 1031 인문이나 아니면 필즈 인문 그다음에 뭐 팩토 레벨 2, 뭐 레벨 3 이런 책들을 이용해서 창의 사고력 문제들을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걸 하고 난 다음에 일반적인 학생들이라면 한 3학년 정도부터 본격적인 속진을 시작을 해주는 게 좋겠다. 요렇게 일단 진도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요 최종적인 목표는 초등학교 때 중등 과정의 내용은 마무리를 하겠다. 선생님이 제가 이 중등 과정까지는 속진 과정 강의를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특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진 않지만 정규 과정 위주로 일반적인 학생들이라면 정규 과정 위주로 해서 연습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보는 것보다 한 두 번, 세 번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겠죠. 그래서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속진의 어떤 속도, 목표는 초등학교 6학년 될 때까지 중등 과정은 한 번 다 보고 가도록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커리큘럼, 로드맵을 제가 이제 나중에는 전체적인 로드맵을 이렇게 딱 제시를 할 텐데 그거에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애가 수학을 좀 잘하는 것 같아. 수학을 잘하는 것 같다. 잘하는 1학년 때는 엄청나게 레벨을 나누기는 좀 힘들어요. 그냥 아직까지는 얼마든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잘해 나갈 수도 있고 일반적인 수준으로 그칠 수도 있으니까 요런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수준으로 해서 아주 지금 우리 애가 너무 잘해주고 있다. 너무 편안하게 한다. 너무 쉽게 한다. 그렇다면 정규 과정에다가 플러스로 특강 형태의 특강 과정을 조금 더 붙이는 거죠. 그래서 정규 과정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이제 교과 과정과 그다음에 창의 사고력 과정이 있는데 특강은 창의 사고력 과정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창의 사고력 과정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요런 학생들은 속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학년 때 이제 2학년 과정을 하고 나면 7월 하반기에 이제 3학년 과정을 하면서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속진을 5학년까지 초등학교 5학년까지 중등 과정을 한번 둘러보겠다. 요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여기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중등 과정을 둘러본다는 얘기는 6학년 때는 중등 과정을 복습하고 그 다음에 고등 과정도 한번 살펴보고 요렇게 이제 심화 과정까지 중등 심화 과정까지 해서 중등 경시도 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비축을 하는 요런 정도로 로드맵의 목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애가 지금 이제 수학을 시작하니까 천천히 따라갈래. 그러면
일단 정규 과정을 기본으로 해서 6개월 동안 2학년까지는 6개월 동안의 1년 과정을 마무리하니까 하반기에 1학년 과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에 2학년 과정을 하고 난 다음에 2학년 하반기에는 좀 기본 창의사고력 특강을 조금 하면서 창의사고력에 대한 아이들의 적응력을 조금 높이고, 그 다음에 3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속진을 해서 초등 과정, 졸업하기 전까지 중등 과정을 마무리하겠다. 요 정도 목표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우리 애가 아주 좀 잘하는 것 같다. 꽤 수학에 대해서 재능도 높은 것 같고 관심도도 높고 이렇다. 그러면 정규과정에다가 특강을 붙이고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도 한번 대비해보는, 영재교육원을 왜 해야 돼요? 하는 어머니들이 혹가다 한 번씩 계세요. 영재교육원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기 속에서 쓸 수도 없어요. 쓰면은 감점당해요. 그래서 영재교육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영재교육원에 간다면 여기에 이제 합격하는 아이들이 못하는 애들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만큼 아니면 자기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자극받고 좀 더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규과정의 특강을 통해서 창의사고력, 경시 파트를 위주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 대비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아까 2학년 때부터 이제 차근차근 속진을 나가셔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중등 과정을 마무리하겠다. 한 번은 마무리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게 진행해 나가시면 크게 무리 없이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이 과정을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중상 과정을 한 친구들이 지금 제가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이제 강의를 시작한 이후로 첫 번째 이제 갔던 애들이 과거 조기 졸업해서 서울대 간 애들 그 다음에 지금 그 애들보다 한 2살 어린데 2살 어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재학교를 가서 영재학교 안에서도 전교 1, 2등을 한다든가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조기 졸업하고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를 진행을 하면 그런 정도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여기에다가 만약 예를 들어서 서울 과고를 꼭 가고 싶다. 그러면 플러스로 해야 될 이제 과정들이 좀 많아요. 요거는 이제 고학년 내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1학년 이제 A 과정, A 단계의 이제 1학년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의무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게시판이나 거기 답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피드백 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다시 한번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한 15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요.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학년별로 제가 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